AI가 정말 얼만큼의 돈을 벌어다 줄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이 바뀌고 혁신이 일어난다, 그리고는 이게 더 효율적인 사회를 만들어간다 그러면은 나스닥은 정말 또 강한 상승, 또 연평균 10%에서 15% 상승을 꾸준히 또 보여줄 것 같다. 결국 수출, 실적이 늘어나야 되죠. 거기다가 좀 더 추가되면은 주주 환원이 늘어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다음 주도주로는 AI, 네. 반도체 뭐 이런 섹터를 보시는 건가요? 이게 일단은 저희가 자율주행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도 그렇고 제가 좋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주도주라고 생각을 안 하는 이유는 먼저 자동차를 말씀을 드리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경기 침체에 가장 취약한 자산입니다. 비싸기 때문에. 부동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이제 아주 비싼 내구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도 우리는 내구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가전제품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는 교체 수요가 확 줄어들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는 과정, 점점 더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자동차 수요가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들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떨어집니다. 근데 부동산이 더 떨어집니다는 자동차도 안 팔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도 안 팔립니다. 마찬가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동일한 결로 보시면은 분명히 앞으로 전기차가 좋을 거고 자율주행이 좋을 거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는 뭐 투자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는 핵심적으로 소비가 따라와야 됩니다. 근데 AI 볼게요. GPT 월 $20면 됩니다. 저도 쓰고 있고요. 제 주변 지인분들 정말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만약에 뭐 편집 프로그램에 AI가 나온다고 합시다. 유튜브 편집자 그 많은 분들이 월 3만 원, $30. 요 정도라고 하면은 모두 다 결제를 하겠죠. 우리가 구독 경제가 무서운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소액이에요. 근데 그 소액을 투자하는 것보다 더 좋은 효율을 준다 그러면은 모두가 투자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AI 혁명이고 이 부분에서 돈을 엄청 많이 벌어갈 수 있는 기업들이 애석하게도 미국에 있는 AI 기업들이다. 이러다 보니까 새로운 우리 GPT를 발견한 이 이후에 새로운 뭔가 투자 포인트를 딱 잡으시는 이런 투자자분들은 지금 가장 좀 집중해서 보는 거는 그래서 정말로 돈을 버는 AI 모델은 무엇이 될 것이며 이걸 서비스하는 플랫폼은 누가 될 것이냐. 여기가 또 다른 애플의 상승, 또 다른 뭐 엔비디아의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기 침체가 지나가기 전까지는 나스닥은 롱이고 그 다음에 S&P 500은 보합, 횡보. 그리고 혹시나 위기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블랙스완이라고 부르는 정말로 이거 왜 터지지? 하는 위기가 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나스닥도 같이 밀리겠죠. 근데 그러면은 나스닥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더라도 오히려 더 박살나는 쪽은 아무래도 S&P 500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지금 기준에서는 올해 기준에서는 아직까지 S&P 500은 횡보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기술주, 특히 가는 놈만 가는 장이 올해는 펼쳐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 제가 어제 책을 한 권 읽는데 세계화에 대한 책이었는데 거기서도 말하는 게 그 내구재, 유형의 상품으로 되어 있는 거는 부가가치도 줄고 전체 소비량도 줄고 있대요. 그렇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이제 덜 사는 거죠. 어떤 책이죠? 그게 제목이 좀 길어요. 무슨 거대한 변화와 세계화 뭐 그런 건데. 저도 그 책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정확하게 제목이 기억났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리고 딱 이 말씀을 하시니까 딱 그렇게 바로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혹시 나스닥은 상방으로 어느 정도 좀 열려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나스닥이 지금 조금은 무서운 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제가 이게 이번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가 52주 신고가 아닌가요 지금? 52주는 제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 7월에 좀 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부근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신고가를 계속 쓰고 있죠. 근데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나스닥이 상방으로 얼마나 열려있냐라는 부분은 얼마나 선반영을 땡기고 얼마나 뭔가 투심이 좋냐라는 부분인데 제가 지금 조금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죠, 제가 나스닥 선물을 트레이드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과거 데이터를 다 훑어보진 않았지만 코로나 이후부터 계속해서 나스닥 현물,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지금 13,000이에요. 나스닥 현물이 지금 14,400입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올해 초 기준으로 보시면은 요 현물과 선물의 차이라 그러죠. 현선물 차익이 이 콘텐고 상태 위에 있습니다. 이 선물이 위에 떠 있고 뭐 더 올라갈까라고 배팅을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건데 이게 연초에는 600포인트에서 800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13,000이라 그러면 13,600, 13,800 이 정도에서 거래가 되던 애가 선물은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올라갈 거야라고 지금 롱을 잡고 계속 어떻게 보면은 배팅하는 금액이 늘고 있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식만 사기에는 시장에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또 비트코인도 재미가 없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나스닥에서 더 간다 하면서 계속해서 롱하는 그게 선물에서 매수 수요가 더 많다 보니까 이거는 지수는 천천히 올라가는데 선물은 여기서부터 계속 올라가요. 지금 1400포인트입니다. 좀 많이 벌어져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1000포인트 넘어가고 난 뒤부터는 와 이게 이렇게 벌어져도 될까요? 너무 어떻게 보면 좀 과열인데요? 라는 말씀을 좀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1400 위에서도 매매를 하긴 했어요. 근데 저도 롱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요게 위로 얼마나 열려있냐라고 질문 주셨죠. 그 부분에서는 정말 이거는 시장의 돈의 힘입니다. 근데 돈의 힘에서는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애들이 정말 충격적인 실적을 작년처럼 발표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글로벌에서 미국 투자가 더 쉬워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는 이게 나스닥 선물과의 갭이 좁혀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왜냐면 이게 지금 뭐 선물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몇 월물 만기가 있어요. 다음 만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다음 만기는 더 위에 있어요. 이게 보통은 이렇게 떠 있으면 다음 만기는 밑에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지수가 여기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 계단식으로 더 올라가 있습니다. 더 간다는 소리죠. 다들 상승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리고는 떨어질 이유가 없다라는 걸 모두가 동의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나스닥은 오히려 지금 AI 버블이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 이유도 이런데 좀 베이스가 깔려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이게 AI가 정말 얼만큼의 돈을 벌어다 줄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이 바뀌고 혁신이 일어난다. 그리고는 이게 더 효율적인 사회를 만들어간다 그러면은 나스닥은 정말 또 강한 상승, 또 연평균 뭐 10%에서 15% 상승을 꾸준히 또 보여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뭐 자율주행이나 전기차보다는 AI, 인공지능, 반도체, 인공지능이 강한 반도체도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반도체 칩이 그렇게 더 좋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 아까 지금 현재 보유할 만한 주식이 꽤 많이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뭐 여기 AI 반도체 외에도 보이시는 게 있으세요? 국내 기준에서는 계속 말씀드린 게 수출이 증가하는 그런 섹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연초부터는 좀 이슈가 받았던 게 방산. 그리고는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게 미용 기기, 건설 장비. 그다음에는 지금은 좀 쉬고 있는데 뭐 변압기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되게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잘 되고 잘 늘어난다. 미국의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수혜를 받고 있다. 그리고는 뭐 전 세계적으로 건설이 조금 대형화되고 있는 그리고는 뭐 정부 프로젝트가 늘어나고 있는 곳에서 수혜를 받고 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면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임플란트도 마찬가지고 피부 미용도 마찬가지고 여러 수출이 늘어나는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오르고 있어요. 뭐 조선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근데 이런 섹터들 중에서 순환매가 계속 좀 발견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부분에서는 여전히 내년도 실적도 계속 뭐 보고서가 나오는 종목들이 워낙 많으니까 돈을 더 번다 그러고 성장한다 그랬을 때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요. 그러고는 올라가는 구간 동안 순환매로 좀 밀리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서 교체 매매를 계속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충분히 이게 트레이드에 눈이 좀 뜨이셨다. 혹은 뭐 트레이드를 내가 할 줄 안다 하시는 분들은 올해 정말 수익률 장난 아닐 거예요. 저도 지금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 별명이 제일 돈 못 버는 그죠? 방송을 진행하면서 돈을 제일 못 번다. 저도 올해 돈을 수익률을 꽤 만족스럽게 벌었는데 제가 어제 정말 충격적인 인증을 하나 그러니까 누가 인증을 하셨는데 갑자기 처음 보는 분이 평소 때는 이렇게 소통도 안 하시는 분이 수업료로 갑자기 이렇게 엄청 큰 후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누구세요? 그랬는데 본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다가 반도체에 대해서 뭔가 제가 이제 뭐 여기서도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연초에 바닥은 지났다, 최악은 지났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런 상황에서 그때부터 이제 3배짜리 속스를 사셨대요. 속스를. 야 대단하시네. 그리고는 어제 이제 매도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익률은 거의 60%. 그리고는 원금이 20억이었답니다. 진짜요? 자, 그 얘기를 듣고 욕할 뻔했어요. 와, 그럼 12억이네. 무슨 레버리지에 아니 지금 보실 수도 있으신데 레버리지에 무슨 20억을 들어가시냐고요. 그렇구나.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 제가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이 바닥에서 아무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뭐 어쨌든 뭐 저는 좀 보석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럼 수업료라고 턱 이렇게 후원을 하시는데 저도 약간 어제 좀 먹먹하기도 하고 그러고는 나는 왜 이렇게 못 벌지? 되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벌지라는 생각도 하고 어쨌든 뭐 생각이 많은 뭐 그런 날이긴 했는데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수출. 그러니까 수출이 늘어나는 종목에서 저는 찔끔찔끔 5% 10%씩 약간 어떻게 보면 매매를 좀 즐기시는 분들은 돈을 벌기가 되게 좋은 장이고
그러고는 앞으로도 시장이 관심이 많고 돈이 몰리고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증시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우리나라 당장 주변을 보시더라도 주식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늘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게 부동산에 있던 돈이든 아니면은 뭐 장롱 속에 있던 돈이든 시장으로 들어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에 돈이 들어온다라는 소리는 결국 더 올라간다라는 거고, 저는 이 부분이 유튜브의 힘, SNS의 힘, 그리고는 우리가 정보가 공유되면서 나오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좀 즐길 만한 장, 공부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장이 펼쳐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결국 수출, 실적이 늘어나야 되죠. 거기다가 좀 더 추가되면 주주환원이 늘어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여전히 지금 주주환원이 연 평균 혹은 내년 내후년 봤을 때 3%에서 4%, 4%에서 5%까지 나오는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은 예금 대신으로 모아가셔도 되고 적금으로 생각하면서 모아가셔도 실적이 꺾이지 않는다라는, 그 실적이 언제까지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좀 전망치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시고 확신이 서시면은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 저는 그거를 보유 가치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다라는 점에서 꼭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돈이 정말 보입니다. 네, 공부하신 만큼 보이기 때문에 좋은 장이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성장주, 네. AI, 뭐 반도체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모아가고, 네. 국내는 그러면 약간 순환매로 트레이딩 순환매에서 결국에는 수출이에요.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이 워낙 작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글로벌 서비스로 하는 소프트웨어가 애석하게도 그나마 배틀그라운드 그러고는 거의 없죠. 지금 소프트웨어 네이버도 국내에서밖에 없고,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덩치보다는 파이가 좀 작습니다. 카카오도 웹툰이 있지만 카카오는 또 이슈가 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마땅히 글로벌 기준에서 투자할 만한 기업이 예를 들어 삼성전자, 글로벌로 반도체를 만들어서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팝니다. 하이닉스, 반도체를 만들어서 팝니다. LG엔솔, 배터리를 만들어서 팝니다. 제조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사이클을 탈 수밖에 없고요. 이게 우리나라 산업에 어떻게 보면은 변화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구독경제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독경제로 계속해서 돈을 꾸준히 벌고 있고요. 그러니까 소액으로 수수료처럼 매일매일 숨쉬듯이 돈을 버는 게 미국 기업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좀 시장이 좋고 분위기가 좋을 때 왕창 팔고, 그러고는 수요 공급이 또 어떻게 보면 증설로 엇갈리죠. 그러면 또 안 팔리고, 그게 이제 작년 올해 정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뭐 또 한 2, 3년 좋겠죠. 그러면 또 사이클이 또 크게 탈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클을 좀 나눠 먹으면서, 잘라 먹으면서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서 여기저기 이사를 많이 다녀야 되는 게 우리나라고, 미국장은 좀 꾸준히 모으시는 게 좀 더 좋은 투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추천은 아니고 네. 혹시 방산, 미용기기, 건설 장비 쪽에서 좀 좋게 보는 기업 몇 가지 소개시켜 줄 수 있어요? 일단은 저는 미용기기에서는 클래시스가 제일 좋다. 제이시스 메디칼은 제가 최근에 좀 이거 좀 이상한데라고 내부자 매도를 하시더라고요. 배당도 없고. 근데 클래시스라는 기업은 상당히 좋아요. 근데 문제는 클래시스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는 지금 뭐 다른 분들이 뭐 루트로닉이라든지 두올이라든지 여러 수출이 늘어나는 종목들을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핵심은 소모품을 보시면 됩니다. 미용기기는. 그래서 제이시스 메디칼과 클래시스는 소모품 비율이 높다. 이런 애들은 장투할 만한 가치가 존재한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건설 장비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더 중소형이 좋죠. 밥캣도 좋고 뭐 아니면 현대두산 인프라코 다 좋은데 걔네들이 많이 높아요.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차트 열어보시면은 언제 이렇게 올랐어 할 만큼 많이 올랐는데, 그 밑에 있는 또 소부장이라고 볼 수 있는 뭐 대창 단조라든지 진성 TEC라든지 조그만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목들도 수출이 정말 좋고요. 지금 배당이 막 3%씩 나옵니다. PER도 막 5배래요. 그런 애들 존재한다고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방사는 저는 투자를 안 한다라는 원칙이긴 해요. 왜냐면 이게 좀 무기 쪽이고, 그 다음에는 저는 그죠, 뭔가 이런 종목들은 성장보다는 뭔가 정부 리스크에 많이 흔들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투자를 안 하지만, 워낙 지금 실적이 잘 나오니까 현대로템이라든지 하나에로스페이스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고점 대비 몇 프로씩 하락을 하면은 수익 투자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작은 종목은 재룡전기라고 있고요. 그러고는 그 다음에 있는 거는 뭐 LS 일렉트릭, 뭐 현대 일렉트릭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재무 보시면은 다들 지금 턴어라운드, 수출 성장 이런 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끝으로는 조선이 있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한국카본, 뭐 동성화인텍 이런 종목들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고, 대체적으로 이제 좀 소규모 종목들이 스윙 투자하고 좀 순환매하기엔 좋습니다.
한 번 튀면 많이 튀고요. 그리고는 약간은 뭐 추세 같은 것도 그리기가 좀 쉽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차트가 만들어져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